김민석 의원이 계속 이 계엄과 관련해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만약에 계엄을 하면 문재인, 이재명은 반국가 세력으로 척결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기존의 이제 주장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계엄과 관련해서 이제 완전히 끝을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어떤 생각이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네. 이런 것들을 했다고 좀 보는 것 같아요. 아, 실제로 이렇게 그러니까 했다. 이제 경비계엄 문제 같은 경우 이제 그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나눠져 있는데 경비계엄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것으로 민주당에 있는 분들은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경비계엄은 항상적으로 비상계엄과 연동이 되는 거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소위 그쪽 말에 의하면 소요죠. 예. 소요가 발생을 했을 때 특정한 지역에 경비계엄을 때리고 경비계엄에 맞서서 뭐 경비계엄 시에는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그것들을 또 빌미로 삼아서 비상계엄으로 갈 수도 있는 측면들이 꽤 있어서 이게 실행되건 실행되지 않건 어떤 형태든지 예비적으로 이런 것들을 소위 서로가 협의했던 가능성이 꽤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의 징후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경호처장이 방첩사령관, 그다음에 수방사령관 뭐 이렇게 3명을 불러서 만난 것부터 시작해서 또 그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가 방첩사령부에 가서 소위 방문도 하고 식사까지 했는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 두 사람 자체가 실제로는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이 됐고, 그다음에 방첩사를 방문했던 이상민 의원이 행안부 장관이니까 그렇죠.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계엄을 건의할 수 있고 그렇죠. 뭐 국무회의에서 그것을 심의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가 건의했으면 제가 볼 때 다 얘기가 된 거니까 이런 가능성이 모의집도 안에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제기랑 이 윤석열 정부가 진짜 계엄을 할 거야 말까 다른 문제예요. 이런 음모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시나리오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에 맞는 상황이 벌어지면 실현화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실현되겠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2016년도 문건을 작성했던 그 당시 TF에 있었던 모 중령은 뭐라고 재판에서 진술을 했냐, 수사에서 진술을 했냐면 국방부 장관이 지시를 내리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거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그 다음에 조현정 기무사령관은 미국인가 있었으니까는 서면으로 진술을 했을 때 한민국 국방장관이 나한테 지시했다고 했어요. 이 문서를 만들라고. 이 두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으면 두 가지겠죠. 하나는 상황과 이걸 실행할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가는 거다. 그건 예를 들면 민주주의 헌정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계속 문제제기하는 거예요.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김용현 경호처장이든 아니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든 그런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야당 그런 행위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네. 그 좀 이례적이었던 그 회동도 이제 증거 중에 하나겠지만 분명히 이재명 대표가 여야 회담 앞서서 모두 연설에서 계엄이라는 단어를 먼저 꺼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맥락이 좀 어떤 아무 전조가 없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당대표가 얘기할 정도면 어떠한 첩보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걸 지금 밝힐 수는 없는 상황이겠죠. 근데 이게 어떤 국면하고 맞닿아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하고 맞닿아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잘 보시면 2016년도에 추미애 당대표가 탄핵 계엄 얘기하고 2017년도에 작성됐던 그 군에서 작성했던 탄핵이 기각되면 곧바로 계엄이 실시해가지고 질서 유지한다라는 계획안 나왔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탄핵안이 만약에 소추가 된다든가 의결된다든가 정말 무르익었을 때에는 군에서 또 전에 했던 것처럼 또 이 계엄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준비를
미리 할 수는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갑자기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게 1차 계획, 2차 계획 지난번에도 똑같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1차 계획, 2차 계획이 있었고 이 김민석 의원이 자기 유튜브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실제로 계획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포인트가 그거였어요. 사람들이 아유 계엄령 그거 발동을 해도 만약에 해도 국회에서 바로 해제 요구하면 해제가 될 수 있다고 헌법에 써 있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걸 다시 반박한 내용인데 그렇죠. 현행범이면 국회의원 체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체포가 되지 않고 의회에 모여가지고 의결을 하면은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도록 정족수를 미달시키기 위한 방법이 이미 2017년 그 준비했던 계엄 문건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국회의원들한테 현행범 혐의를 씌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예를 들면 명예훼손 혐의, 이 사람들은 무슨 뭐 허위사실 유포 혐의 어쩌고저쩌고 옛날에 했던 것들 쫙 모아서 파일로 갖고 있다가 국회의원 한 수십 명 정도를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면 그렇죠. 정족수가 미달되기 때문에 계엄령을 해제시킬 수 있는 기관이 없어지고 그러한 상황들이 다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용산에 이 군 고위직들이 다 모인 게 무슨 의제로 모인 거냐 이걸 계속 질의를 했는데 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탄핵 정국이 굉장히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의대 사태도 그렇고 의료 공백 사태도 그렇고 김건희 리스크도 그렇고 김건희 불법 의혹 사건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군이 진짜 계엄을 검토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맞물려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궁금한데 계엄이라는 이런 냄새를 계속 풍김으로써 아까 왜냐하면 조수진 변호사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탄핵안이 무르익었을 때 계엄이 갑자기 나올 수 있다? 이거는 탄핵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기본적으로 야 밑자락을 깔고 너희들 우리 탄핵하려고 하면 아마 계엄 들어갈지도 몰라. 조심해야 돼. 이런 어떤 냄새를 풍기면서 탄핵을 막기 위한 또 다른 어떤 조치? 방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계엄을 선포한다고 해서 탄핵을 막을 수는 없고요. 아니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탄핵을 하려고 하면은 혹시 저 사람들이 계엄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탄핵을 해야 되는 국면이 온다고 하더라도 움찔움찔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제 생각에는 이 시대에는 그런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실제로 지금 계엄 얘기를 민주당이 뭐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시민들이 계엄론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이 그것까지 한다고라는 점에서 분노를 하면 하지 윤석열 정권이 계엄 선포를 할까봐 지금 움츠러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의도는 먹히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지금 뭐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오히려 펄쩍 뛰지 않습니까? 극구 우리는 그런 바 없다. 민주당의 괴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그래 이게 계엄 얘기는 사실 현실적이지 않아 이렇게 믿으려면은 이 정권이 굉장히 상식적으로 행보를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민주당이 좀 과해 이렇게 그래야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앞에서 쭉 말씀드렸지만 평론가 입장에서 이 정권이 해석이 안 됩니다. 잘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계엄뿐만이 아니고 하나도 잘 해석이 안 돼요. 왜 이렇게 하는지. 오늘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얘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타겟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수사를 막 이렇게 몰아붙여서 하려면은 적어도 예를 들면은 제가 최소한 적어도 뭐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 뭐 이런 느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러면 김건희 여사 얘기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무슨 그런 각오가 있으면 무리를 해서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 한번 감옥에 보내겠다 뭐 이런 생각이라면은 그것도 아니고 지금 의료 뭐 이 대란에 대해서 대응하는 어떤 지금 태도도 보면은 대통령이 사과를 하는 것도 안 한다. 최소한의 인사 지금 장관이나 차관에 대해서 인사를 하는 것도 안 한다. 그런데 뭐 이 여야 의정단의 뭐 협의체는 뭐 할 테면 해보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해결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왜 도대체 그러면 애초에 2,000명을 왜 했는지 모르겠고 오늘 보도 나온 거 보니까는 이 2026년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그 백지화하면 어떨까요? 뭐 이런 얘기로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에 얘기했다는 거를 두고 대통령이 밥을 안 먹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추석 이후로 밥을 먹기로 했잖아요. 예.
친한계만 빼고 지금 밥을 먹었다. 어제. 아, 이미 밥을 먹었대요? 친한만 빼고 한동훈만 다 빼고 그랬대? 친윤 지도부 및 수도권 중진과 대통령이 밥을 먹었다.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음. 왜 이러는지가. 그런 걸 볼 때 이렇게 편협하고 이렇게 일방적이고 우리 편만 감싸는 정부가 쭉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탄핵이든지 어떤 종류의 시위든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계엄 또는 계엄에 준하는 뭐 이런 일을 과연 비상식적인 그러한 일을 안 할까라고 했을 때 안 할까라는 이 얘기에 대해서 안 할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계엄을 하느니 마느니보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 같아요. 윤석열의 리더십이라는 게 그 정도 수준이다. 그게 이 계엄 관련한 논의에 계엄 관련한 논란의 핵심입니다. 그게. 아니 우리 한 대표 외롭게 만들지 말라고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패싱하고 일부 최고위원 포함해서 비공개 만찬을 했네요. 어제. 아,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